북한 인권 이슈터치의 박성현 PD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재혜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7, 8회에서 북한의 식량권 문제에 대해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유엔에서는 북한의 기아 문제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자연재해가 아닌 정권의 정책의 일부로 주민들의 배고픔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대량 아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식량권에 대해서 다루면서 북한의 식량 문제는 자연재해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권이 의도적으로 굶주림을 그 하나의 어떤 그런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네. 식량권 문제. 네. 그게 어느 나라가 세상에 자국민을 굶겨 죽이나요, 정말? 그렇죠.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북한 정권은 정말 항상 이런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북한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자국민들에 대한 세뇌 감시, 그리고 각종 구금시설 운영, 식량권 박탈, 심지어 이제 외국인들도 납치하고 거의 이제 정상적 국가가 아니라 이제 범죄 집단과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제 북한, 이란, 이라크가 악의 축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대량 파괴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로 이제 지목을 했던 것이고, 네. 또 최근에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를 이제 불량 국가로 지목을 했죠. 네, 저희가 이 북한 인권 이슈 터치에서 다뤘던 것처럼 북한이 정말 각종 여러 가지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고, 또 이것이 거의 반인도 범죄 수준이기 때문에 악의 축, 불량 국가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북한 인권 이슈 터치를 하면서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네. 네. 그래서 그냥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악하고 더 심하게 나쁜 국가다, 불량 국가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참 씁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사실 저도 좀 이제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북한 인권을 다루다 보니까 정말 이제 북한의 참담한 실상을 얘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이제 북한 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이제 이런 인권 참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또 이것을 또 알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참 북한 이야기만 하면 좀 힘이 많이 빠져요, 사실. 그렇죠? 네, 좀 슬프죠. 네. 네, 하지만 오늘도 저희가 또 힘을 내서 북한 인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다뤘던 그 식량권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좀 다뤄보도록 하죠. 네. 네. 식량권은 생명권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리라서 유엔 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식량권을 가장 방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정책 실패, 또 대규모 기아 아사 상황은 사실 정말 그 소수의 로얄 패밀리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장 취약한 계층, 아동, 여성, 하급 군인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상 좀 아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보고서 내용뿐만 아니라 좀 최근에 국제기구가 조사 발표한 내용도 좀 이제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동하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의 아동하면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나오는 아이들. 네,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갈비뼈가 막 튀어나온 그런 사진들. 그런 아이들. 그리고 이제 꽃제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죠. 아무래도 이제 유아나 어린이 계층이 이제 가장 이제 그 기아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계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꽃제비라는 단어 되게 지금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네. 어떻게 박 PD님 꽃제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이 꽃제비가 너무 이름이 예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약간 북한의 그런 정말 이렇게 거의 이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꽃제비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거를 붙이는 게 좀 되게 좀 아이러니했는데, 그 설명하는 기회는 우리 이재혜 변호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넘기지 마시고. 아까 한창 이제 러시아에서 유래됐다고 막 이렇게 지식을 뽐내셨는데 좀 얘기해 주세요.
꽃제비의 어원이 유력한 건데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북한의 그 러시아 소련 말로 그게 그 유랑하는 뭐 이렇게 유목 뭐 꽃제비. 네네 그런 꽃제비. 거기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들었는데 꽃제비에라는 그 러시아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 1990년대 후반에 정말 꽃제비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냥 부모가 아사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아이까지 책임지기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시장이나 그냥 이제 기차역에 내버리고 간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는 이제 그 탈북민 감독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만든 영화 중에 겨울나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네,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데 그 엄마가 그 자기 아들을 이제 강아지로 착각해서 너무 배고픈 나머지 강아지로 착각해서 삶아 먹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정말 뭐 있었던 그런 북한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너무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 많으면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해주는 나라 그런 곳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곳인데 이런 아이들을 위한 기관 같은 건 없나요? 있죠. 근데 제가 금방 이제 그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제 탈북한 분들 중에서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정말 그런 것을 목격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점을 좀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시 이제 고아원 얘기로 넘어가면 유엔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북한의 고아원이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일반이라 부르는 우리가 아는 그런 보통의 고아원이 있고 또 계부모라고 불리는 시설들이 있고 또 아까 이제 꽃제비, 길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구호서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2009년도에 유엔에 이제 보고한 바에는 어린이들은 북한의 미래이자 나라의 왕이다, 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런 주장과는 너무 다르게 정말 그 대량 아사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 음식을 찾아다니는 아이들까지도 막 북한 당국이 엄중하게 단속을 하고 또 그런 보호시설이 아니라 막 정말 구금시설처럼 그 아이들을 막 구타하고 또 이제 뭐 나라 전체가 식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고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배가 고프고 차라리 밖에서 이제 음식을 구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이제 증언들도 좀 많았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이다. 말은 참 그렇듯하죠. 근데 뭐 실상은 그렇게 굶기고 때리고 이게 참 한국에 온 이제 북한 아이들을 보면 확실히 남한 아이들보다 키가 작고 매서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얘는 정말 못 먹었다. 이제 그런 결과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 2016년도 세계 식량 계획 WF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WFP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의 타가소의 어린이의 25%도 영양 실조로 인해서 이제 발육 부진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2009년도, 2012년도에는 각각 32%, 27%, 그에 비해서 조금 이제 25%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고 이 영양 부족 때문에 이제 어지럼증, 이제 빈혈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5세 미만의 어린이는 3분의 1, 또 2세 미만의 어린이는 절반 이상이 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빈혈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세 미만이면 정말 갓 태어난 아이들도 이 수치는 그래도 뭐 세계 식량 계획의 지원을 받고 있는 타가소 어린이들이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사잖아요. 근데 뭐 국제사회로부터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훨씬 더 심각하겠네요, 수준. 네, 지금 현재도 북한의 81%가 북한 전체의 81%가 적절한 이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아이들은 심각한 영양 부족, 영양 실조, 발육 부진 상태에 놓여 있죠. 이 WFP 보고서가 2016년도에 나왔는데 이 보고서 이후에 이제 작년에 2017년도 유니세프에서는 북한의 5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좀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5세 미만의
중증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보통의 어린이들에 비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무려 8배에서 9배가 높다고 합니다. 네, 8배나 9배요. 네. 근데 이제 박 PD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뭐 키가 작고 왜소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좀 학업 성취나 인지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지적 정신적 발달에도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성인이 돼도 경제 생활 잘 못할 수 있고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취약 계층에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잘 못 먹으니까 미숙아나 장애아가 태어날 가능성도 크죠. 근데 이런 이제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질병에도 노출이 되기 쉽죠. 근데 북한이 식량도 없는데 뭐 약품 구하기는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도 어떤 탈북 청년과 얘기하는데 이제 10대 때 마약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친구들이 막 삶이 고되다 보니까 그걸 잠시나마 잊으려고 이제 마약에도 이제 손을 대는 거죠. 네. 저도 이제 뭐 탈북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북한에서는 마약을 빈두라고 네, 얼음, 네, 얼음이라고도 부른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 네. 이제 배가 뭐 아픈 부분이 이제 어디가 만병통치약처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그거 먹고 뭐 심지어 마취제 일종이니까. 네네 네. 심지어 배고파도 그거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마약이 만연되어 있다고 그렇게 느껴졌는데 북한 당국이 저는 이제 어린이들은 그 북한 당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미래이자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는 대로 좀 어린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각별하게 관심과 보호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좀 특히 좀 아이들 얘기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좀 저희가 뭐 당장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좀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 이슈터치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저희가 뭐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같이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뭔가를 알리는데 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식량권 박탈의 가장 그 취약한 계층인 아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여자와 예. 그리고 하급 군인이요? 네, 이 계층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데 같이 또 이야기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 인권 이슈터치 다음 주에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